이런 부분에서의 힘이 더 필요하신 거죠. 태극이 제가 이런 강의 때 이랬잖아요. 무극의 천둥이 꽝꽝 친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미완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적 발달로 봤을 때는 그냥 진화예요, 진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또 뭘 여기다 더 씌웠어요? 음과 양의 설정값이 상하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방금. 이게 완벽한데 이것도 미완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이게 미완이 있으니까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간극들이라든가 미완성이라든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기대려고 스스로 핑계 대려고 이런 습성이 이제 막 올라오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틈을.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잘못 본 거지. 그거는 잘못 본 거죠. 이건 그냥 쥐나 발달의 단계를 제가 풀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세포분화 되는 거잖아. 야, 그거 죄야.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쥐나 발달해서 세포 분화가 될 뿐인데 이것도 그냥 세포 분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태극이 어떻게 태극이 됐는데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태극이 됐죠. 음. 다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거 여기에 핑계를 대면서 거봐 거기도 틈이 있었지. 이게 그 틈이 맞아요. 그 틈이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태극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 자체도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럼 무국은 없었을까요? 무국 자체도 이런 상태가 없었을까? 있죠. 무국 자체도 있어요. 무국 자체도 있고 무국이 왜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왜 동그라미라는 걸 무국이라고 했어? 표현이 아니에요. 무국은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주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무국, 양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치의 원상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국 자체도 배아적인 원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국 자체도. 근데 섭리 세상 안에서의 무국에 대한 설정값은 제일 높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극을 그냥 원상 자체로서 표현하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는 분명히 태극이 진동을 해야지 물질이 탄생되기 때문에 설정값을. 자, 그런 면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물 얘기가 아까 전에 나왔는데 이거 당연하죠. 이거 누가 누구한테 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나한테 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의도를 가졌건 아무리 그들과의 싸움의 설정이든 간에 그들과의 싸움의 설정에서 그물을 쳐? 당연하잖아요. 그들이 누군데? 난데. 내가 나한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죠, 당연히. 편치 않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본심에서 나왔던 마음 자체가요. 세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의 자리 설정을 반복해서 내가 정말 섭리를 극복해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면 그게 어느 죗값인지 알게 돼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자기가 그 죗값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던질 수 없어요, 그걸.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알았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물을. 2000년 동안 얼마나 가르침이 망가질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지. 그런데도 설파하고 다니셨잖아요. 왜? 단 하나를 위해서. 12대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 하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고. 깨질 거 당연히 알죠. 물리 세상이 진화 발달해서 지구 상태가 되는 걸 당연히 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할 뿐.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더 쳐다보시면서 어, 이 순서를 뭔가 조금 바뀌어도 돼요. 특히 밑에 이런 거 써놓은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무국이 태극이 되는 이 과정은 맞아요. 이거는 제가 방편상 그때 강의의 수준에서 필요한 시점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무의 자리, 마음을 일으킨 자리, 그게 본태의 자리, 진동을 해갖고 석상극하야 진짜 천지인태극이 만들어지는 석상극하는 순간, 그래서 천지인 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오행이었다 써놨잖아요. 이 이체는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요소를 위치마다 갖다 놓으면서 천부경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한 번에 딱 그린 게 아니라 강의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이 그림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다 써놓는 거죠. 글자를 배치시키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력한 이치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본체라고 하면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작용 이거예요. 이 사성의 이치의 그림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사성의 이치를. 그러니까 이게 깨지나 안 깨지죠.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맞다. 이게 뭐예요? 의지령에서 지혜령이 나갈 때 지혜령의 모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의지와 지혜의 모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무주 세상을 이렇게 세팅하면 무에서 무주를 세팅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을 하면서 무국에서 음양 자체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점점 환의 이치로서 불안개가 이렇게 이뻐지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극 자체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태극 자체도. 태극의 완벽성은 어떻게 완벽했는데 질문해야죠. 태극은 원래부터 완벽해? 아니에요. 이게 태극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체를 봐야죠. 실체를. 못 보니까 태극이니 삼태극이니 태극이 무국이니 그 사이를 못 보니까 태극은 완벽하다고 거기서 기복을 하죠. 못 벗어나죠. 절대 못 벗어나. 이게 공의 세상이에요. 태극을 최고신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가 공. 그리고 무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 깔아놓고 태극이 무국이다. 이러고 퉁치는 것. 이 간극에서 이 거리감을 못 메꾸니까 다 공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들이 헷갈리고 착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몫이에요.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자가 해야 될 몫이죠. 그게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해내는 것이 각자 위치마다 자리한 동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약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오해가 좀 덜할까? 이해하기에 좀 편리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그림을 내놓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한계를 봤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추면 안 되죠. 뒤로 물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진리이자 섭리이자 도리이자 순리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섭리 자체의 순리와 도리예요. 이게 이 길 자체가. 이 메커니즘이 풀어지는 이 현상의 길 자체가 순리이자 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오행하면서 순리, 아니 섭리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이게 거의 근본의 사성의 이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작용을 지금 어디서 본 거예요? 순리와 도리 수준에서 섭리가 나가는 걸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세팅하고 나면 어머니의 산통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무주세상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실제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만의 표현이 응용될 수는 있죠. 응용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저도 제 알매, 제 지식의 수준에서 무극이나 음양이나 그런 게 있지, 태극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겠죠. 슈타이너가 표현했듯이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절대 무해짜리고 우리가 말하는 토성기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토성기예요. 여기까지가 토성기야. 태극이 나가면 물질 세상에 탁 하고 풀어지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토성기하고 태양계하고 어떻게 중첩된 교집합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인신이 탁 하고 만들어져서 드디어 물질이 막 풀어지는 게 뭐예요? 드디어 태양기의 중심에 가는 과정이에요.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가 그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설명하는 게 그냥 음양 오행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냔 말이에요. 진짜 강력한 이치를 알아서 내가 실제가 돼야지 그것의 공통적인 그 적재적소의 자리의 단계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게 무주세상이니까. 태극을 내보내는 무주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태까지는 이 이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다 퉁쳐서 공인의 뭐네 열반이네 해탈이네 이런 말로 헷갈리니까 막 나누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마다 깨달음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다 헷갈리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열어놓으면
다 상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조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처음 강의 때 한 거죠. 근데 그때 강의를 보면은 정말 쉬운 말로 했겠죠. 지금처럼 막 비교할 수 있고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무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가 될수록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른인데 여러분이 계속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 우리는 재미없어 죽겠는데 가면 멀미만 나는데 쟤네들은 왜 자꾸 저게 저렇게 재밌어? 약간 이렇게 돼요. 공부가 차게 되면 그 수준에서 있는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수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빨리빨리 챙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었고 1년 반 만에 어 1년 반 만에 그래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죠.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는 동양으로 갖고 오면 그냥 공의 세상, 숫자로 표현하면은 10, 무, 0 각각의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는. 근데 전체적으로 저도 어쨌든 몇 개 강의들을 들어보면 강의하시는 분 자체가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의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 이 그림에서 비교하자면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가요. 조금 그냥 한 단계 높게 쳐서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거의 확실해. 왜냐하면 세피로트라고 하는 것이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해가지고 일시무시 되었을 때 여기 1 있잖아요. 일시무시 되었을 때 섭리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게 세피로트이기 때문에 그 자리마다의 세피로트이기 때문에 차크라로 따지면 7차크라 뿅 해갖고 넘어가가지고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세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피로트 자체의 10가지의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자체의 그 바운더리는 그래서 높이 쳐줘봤자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는 천부경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를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쳐놨잖아요. 아인소프, 아인소프로 그다음 막 이렇게 해서 세피로트가 쭉 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국을 얘기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무국. 전체적으로는 무국인데 제가 여기다가 바운더리를 쳐놓은 이유가 뭐예요? 무국하고 태극이 다 똑같아. 무국이 태극이래. 그 세 개로 구분 못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냥 태극 세상을 서양인들이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로 구분을 시켜놨을 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놨으니 보자면 아인 같은 경우에는 무주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주 세상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무값이 있는 절대 무의 자리가 아니에요. 무주 세상이 아인소프는 뭐예요? 이렇게 공이 겹치는 곳 요 정도. 아인소프 오르는 뭐예요? 태극의 원상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천지 인신들이 준비해서 막 해서 삼태극을 만드는 요 상태. 춤을 만들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세피로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시무시될 수밖에 없어. 그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상태 정도 설명해 놓으면 한 단계 높여놨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를 퉁쳐서 설명하기 때문에요. 거의 이 안을 그냥 다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거의. 그리고 나서 일시무시 여기가 이제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여기가 일시무시 세피로트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이쪽이 영계, 이쪽이 아닌 곳. 이쪽이 어디예요? 약간 의식혼에서 마나스 붓띠가 되려고 하는 요 상태들 정말 영인은 아닌데 요 상태. 정말 영인이 돼야지 아인소프 오르까지는 들어가서 거기서 신으로서 활동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서양 철학자들이 봤을 때 진짜 신의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인소프 오르의 그 세상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아인 자체를 쪼개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인 자체를 쪼개 놓은 상태예요. 요게 요 상태가. 그러니까 무주 세상을 아인
간극 정도를 아인소프 이렇게 중첩되는 그리고 아인소프오르를 이쪽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할수록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어. 별로 정보가 없더라도 왜냐면 아인소프, 아인소프오르가 진짜 높더라 그래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에 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닿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게 닿았다 그러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인데 그들이 그 비를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그런 증명으로서 저는 100%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의 한계가 지금 이렇구나. 헤르메스든 뭐든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니체가 고찰했든 공자 노자가 뭘 했든지 간에 그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보면.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100%라고 얘기할 때는 다 그렇게 스스로 증명이 되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도 이제 스스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게 태극 바운더리니까 오행이 나가기 무국도에서 태극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아, 세피로트가 풀어지는 것도 아마 태극 이야기 이후일 거야. 그러면 아인소프, 아인소프로가 요 바운더리인 것 같은데 동양 철학도 태극이 무국이래. 그러면 여기선 너무 애매하잖아. 구분이 약한데. 그러면은 아무리 1 세피로트가 시작되든 10으로 올라가는 것이든 궁을 입장에서 10이든 1이든 간에 세피로트는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가 약간 무국 언저리에서 태극이 나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공부를 보면 무국도 쪼개는 판에 무주 세상에 춤추고 있는 무국의 원상도 보는 판에 아 그러면 무주 세상을 높이 쳐줘봤자 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과정을 얘기할 때랑 서양 철학이랑 동양 철학이랑 표현하는 게 달라서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러잖아요. 의지와 지혜 같은 표현을 쓸 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천부경을 하고 여러분이 무부경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왜 구분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동서통합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진짜로 하게 되면 그게 동서통합이야.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왜 의지와 지혜와 사랑을 어느 수준에서 왜 얘기했는지 제가 구분을 다 해놨잖아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이 풀어져야지 어떤 위치에서 지혜에서 나가는 사랑이 세라핌하고 케루빔이 어떤 성격으로 있는 신들인지 알려드렸잖아요.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를. 서양과 동양의 차이라는 게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의지를 말하고 꼭 꽤나 높은 통찰을 했던 사람인데 의지와 지혜를 이렇게 구분하네. 어떤 비위를 알았으니까 그것에 한계가 있었나?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의지와 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혜는 이 정보값,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는 이것들의 나간 순리와 도리적인 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내는 것 그 자체, 일종무정했을 때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 이것이 순리와 도리고 이게 의지에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지혜는 뭐예요?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이런 정복값들이 생겼죠. 지금 이 안에. 여러분이 무주 안에서 무주 안에서 무국과 음양이 진동하는 이 자체, 이게 정복값들의 존재예요. 정복값들의 존재가 막 진동을 하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 일시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지혜의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영시와 영청으로 딱 보게 되면 이게 지혜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와 지혜의 힘으로 일시무시가 탁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들이밀 수 있는 이치가 뭐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자, 지혜가 안고 있는 힘이 뭐예요? 이전에 챙겼던 정보값이 풀어지는 게 케루빔이고 근간에 깔려져 있었던 그리스조 충동. 여러분들이 서원을 품어서 계속 만들어냈던 게 뭐예요? 케루빔, 세라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세라핌이 되는 거죠.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나갈 때 케루빔과 세라핌은 거의 동시에 같이 출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값이. 그죠? 그리고 태양에서 뿜뿜하면서 여러분이 태극이 진동을 하면서 진짜 물질적 일시무시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무슨 불의 영이니 무슨 영이니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가면서 신화가 탄생되는 것이고 근본에 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지령, 지혜령, 일 하는 이치 자체의 형태령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인 인격령 그리고 이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무슨 영이에요? 운동령.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영들 5개. 그래서 사성의 이치를 우리가 대비시켜서 보자 그러면 의지령과 지혜령 자체는 예전부터의 정복값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라핌하고 케루빔의 힘을 물고, 자, 그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보면 이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체적인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령, 지혜령과 형태령 그리고 인격령과 운동령 자체가 우리의 사성이 이치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명한 이치까지 갖고 올라갔을 때. 이런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아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인에서. 그리고 그 힘이 진통을 해서 이렇게 뿅 하고 나가려고 하는 간극이 뭐예요? 아인소프. 그리고 아인소프 오르는 뭐예요? 태극이 드디어 뿅 하고 나가는 게 아인소프 오르의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는 이런 간극들을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해요. 상태 설명을 할 수 있어. 상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교집합을 이렇게 그리냐 하면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치적 설명할 때는 물론 무조건 교집합이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왜 다 거쳐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양 철학 쪽에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 저처럼 보지 못하면 아니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수준이 낮다고 치부를 해버려. 그리고 쓸데없는 거라고 버려버려. 아니에요. 다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다만 그들이 본 세상이 동양 철학하고 어떻게 좀 짬뽕이 돼 있냐.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냐,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냐, 결과값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들이 헷갈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인소프, 아인소프오르가 좀 더 공부해 봐야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상태마다 달라서 교집합에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무주와 간극, 공과의 이런 교집합처럼 아인소프, 아인소프오르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런 교집합들이 걸린다. 하지만 아인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 요 정도 바운더리. 우리가 말하는 무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인소프, 아인소프오르는 그것의 교집합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거의 확실해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고찰을 하는 게 서양 철학자들이 이 점을 보고서 뭐하더니 뭐니 점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을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 동서양의 철학의 힘이 다른 거죠. 영상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요. 근데 같은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 서양 철학자들의 그냥 거의 전체적으로 한 개는 그냥 천부경의 1 보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1. 그리고 영성으로서 느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소프, 아인소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차이를 알면 천부경을 통해서 섭리 정도만 꿰뚫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어도 동서통합이 이루어져요. 전공은 있겠죠. 동서통합이 안 하고 싶어도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 깨친 선생님들은 사상, 종교, 철학을 통합시키잖아요. 왜 섭리 안에서는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진짜 핵심까지도 통합을 시킬 수 있어요. 진짜 핵심까지도. 선생님들이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섭리 세상 안에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거지. 이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 수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더 벗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있다. 변한 거를요 철저하게 더 파악해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변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의 동안에는 제가 너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드리고 너무 저차원적인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말을 안 꺼내신다고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이 다 뉴스, 예를 들면 정치, 현실, 뭐 이런 딥스테이트들에 대한 어떤 계략,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초반에는 온통 그런 것에 집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리님이 그 말 자체가 줄어든 것 자체가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나온 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아니면 별을 바라볼 때의 느낌. 옛날에 분명히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봤을 때 그게 똑같냔 말이에요. 별을 볼 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좀 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멀리 보고 있어. 이게 그 스승한테 눌린다는 거예요. 진리에 눌린다, 섭리에 눌린다, 이치에 눌린다는 게 그런 표현이야. 자기가 왔던 데도 봐야죠. 그래서 제가 배띄어라 강의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타고 온 배를 과감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누구랑 타고 왔는지, 어떻게 타고 왔는지, 나무는 무슨 나무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구멍은 났는지, 나무가 썩었는지, 돛은 제대로 달렸는지, 내가 노지를 했는지, 노의 손잡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타고 왔던 배를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정확히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면에서는 계속 달려가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할 때는 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겨요. 냉정하게 딱 쳐다보면서 이건 분명히 내가 바뀌었네. 요새 아이들의 힘은요. 요새 아이들의 힘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 그래서 망하는 게 거의 80%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아이들의, 만약에 양질의 요새 아이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건 자신감이에요.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엄마들이 좀만 이렇게 막 와 오냐 오냐 너 최고야 막 이러니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요새 애들은 다 자기 잘났고 오우 막 이러잖아. 그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귀하면서도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모자라고 언제까지 그대로예요. 분명히 변했는데 제가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명하게 스스로 고찰을 좀 하시면 좋아요. 양쪽 다예요. 모자란 부분 체크도 하고 내가 분명히 벗어났다 그랬을 땐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좀 더 나가고 추진력을 삼고 깨진 배였다면 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나온 길을 살펴볼 필요는 있으세요. 이치비를 제대로 맞을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이제 막 촉촉하게 젖으니까 엄청 눈 내리면 좋고 비 내리면 좋고 이제 막 뛰어놀듯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데 어떻게 옷은 젖었네. 근데 또 이제 다음 할 일은 있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또 옷도 빨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뛰러 놓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옷 저거 입을 게 저거밖에 없는데 저거 입어야 되네. 근데 또 때마침 날씨는 더운데 옷이 저거밖에 없어. 더워 죽겠는데 저걸 입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수없이 반복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려 그게 5위권에도 들지가 않아요. 지나와 본 거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게 5위권에 이게 진짜로 막 이게 있어요. 제가 무주 간극 이렇게 고려놨을 때 5위권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쪽이죠. 여기가 무주 쪽이니까 여기가 우주 쪽이고 여기 뭐 지구의 우주에 여기 간극이 이렇게 있을 때 음, 나이고 우리 그냥 흔하게 말하는 거 나이고 지구 우주 간극 무주 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이고 1 지구 2 우주 3 간극 4 무주 5 무 6 이렇게 봤을 때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다섯 번째 딱 요게요, 요게. 나 에고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자명해졌는데 지구 자체를 벗어나는 것에서의 이제 헷갈림이에요. 있지는 물론 뭐 섭리든 돌이든 순리든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습이 남아있는 것 자체는 요 부위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습이 남아있는 건 아직도 에고와 지구. 그냥 요 부위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랑 이거 남아 있어요. 실은 더 남아 있어. 그래서 상태적으로만 그냥 보자면요. 그냥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죽어도 진짜 죽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죽어도 되는 상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이 뭐 됐어. 이러다 죽으면 뭐 그만이지. 이런 거는 에고 정도 정말 철저하게 버리면 돼. 근데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서 죽는 거예요. 실제 에고 턴 순간부터는 살아서 죽는 건데 두 번째 살아서 죽는 것 여기부터가 이제 약간 이제 애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의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준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죽음조차는 두렵지 않아. 이 수준은 지금 에고 터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건. 에고 터는 것 정도야 죽음은 뭐 되는데 전지구적 인류애로서 지구 자체를 벗어나는 힘은 지금 약한 거죠. 약한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 수행자로서 두 번째 죽음이죠. 수행자로서 두 번째 죽음이 아직까지 진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자꾸 어떤 두려움이 있고 자꾸 어떤 귀찮음이 생기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습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에테르적인 힘이 무례님을 결계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많이. 그래서 그거를 툭 털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그냥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정말로 진짜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정말로 예전에 겪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 30대, 40대 겪었던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뭐 추를 동등하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애들 연애하는 거 보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건 지금 쳐다보면은 노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생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와야지 아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있기는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그냥 보통적 특질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정신이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물질이든 신체든 간에 하나는 정말로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지 힘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얄궂죠. 너무 얄궂죠. 도대체 무슨 설정값을 그렇게 강력하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설정을 그렇게 무슨 그물을 쳐놨고 무슨 장애물을 설치해놨길래 어, 나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그렇게 계속 와야 되는가.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는 달라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간극에서 크다고 하잖아요. 이제 에고는 빼면은 지금 6개인데 여기가 딱 중간이잖아요. 간극이. 우주와 지구, 무주와 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요 간극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긴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상태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죽고 나면 이게 가속이라는 게 붙어요. 가속.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 정말 살아서 죽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딱 생기고 나잖아요. 그럼 요때 딱 생기고 나면 가속이 붙어. 에고 떨치는 건 이제 그건 일도 아니고 그거는 가속이 아니라요. 그냥 공부 시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공부가 아니에요. 에고 버리는 것 자체는 공부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구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지구로 껴안고 죽는 거예요. 껴안고 죽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실제로 딱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붙어요. 고통은 더하지만 가속이 붙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진짜로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늘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무너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이 순간 이 순간이 다 와요. 이 순간 이 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조금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 무주와 예를 들어서 여기 우주와 간극과 지구 나 이렇게 했을 때 지구를 벗어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이나 에테르적으로 아스트랄까지 조금 포함한 몸이나 에테르적인 그 에고부터 설명하자면 에고는 좀 짬뽕이긴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발심을 일으키는 수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뺄게요. 이런 수준이 있고 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같이 죽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와 같이 죽는다. 역으로 뭐예요? 지구가 뭐 지구가 폭파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진짜 산들바람, 돌, 강
이게 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환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 태양열판 만들어야 돼. 무슨 원전은 무슨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구와 하나가 되면요. 지구가 내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도 누가 주인공이야? 머리 달고 태어나는 80억 인구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인공이에요. 인간들이 인종천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진화체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래서 전지구적 인류애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안고 죽는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 그럼 우주는 뻔하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벗어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를 멀찌감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지구를 멀리서 바라봐. 또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태양에 대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반짝이는 모든 별들을 내가 태양인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주를 벗어나는 간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우주를 벗어난 간극에서는 뭘 봐야 돼요? 전 우주를 봐야 돼요. 전 우주. 전 우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우주로 들어가서 겪는 방법이 있고 지장보살의 관세음의 힘으로 우주를 그냥 내려 쬐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서원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내려다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행하면서 돌아다녀야지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에고 버리고 지구 버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우주에 태양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 사람이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이 우주 하나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죽음을 그냥 수도 없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감각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잘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고통 자체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콤함도 엄청 커지죠. 달콤함 자체도 엄청 커져.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확률도 엄청 많아지고. 어, 그런데 가속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속이. 여기에서 발동을 걸어서 지구 정도 벗어나면 가속이 붙어서 가속이라는 거를 또 제가 왜 표현하냐면 우리는 천부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천부경이 있기 때문에 간극에서 걸려서 극한 고통을 겪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짧다는 건 영원이에요. 영원과 이 찰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와 보니 정말 짧지만 강력하게 겪어낼 수 있다더라. 적어도 이 간극을 벗어나는 건 천부경이 왜 실제로 이 간극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반복할 때 생길 수 있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육생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육생까지는 여기까지는 몸 에테르 아스트랄까지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네 번을 얘기할 때는 요게 세 번이죠. 크게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물질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벗어나는 고통만큼이나 이게 이 온 세상 내 고통 같을 거예요, 아마. 이 고통이, 이 세 번의 고통이. 그래서 가속을 붙여갖고 지구만 딱 벗어나면 이 고통 자체는 훨씬 크겠지만 이게 확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천부경. 그리고 우리는 뭐? 무부경 세상. 그래서 겪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겪지 않고도. 하지만 여기는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에고와 지구와 우주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섭리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섭리 안에서의 고통은 어, 뭐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운 거는 생명이 경시가 되면서 역으로 또 동시에 생명의 경시가 되는 만큼 내가 그냥 죽었다고 너무 캐주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 그냥 뭐가 이거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쿨하게. 그리고 이치 좀 알았어. 에이, 뭐 그래, 알았어. 죽으면 또 태어나면 되지. 이 무서운 메커니즘을 모르고 만약에 간극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여기 벗어나요. 이 정도만 돼도 벗어나는데 그 정도 극가팀으로 넘어가 여기 절대로 못 넘어가죠. 뭐 아이고 죽는 거 뭐 깨달음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공부하는 면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이치적인 힘 없이 지장보살의 서원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개고생하는 거지.
수없이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면 내가 그 설정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설정 값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벗어나기가. 여기. 물론 이치적인 힘으로 뭔가 에테리와 아스트랄의 힘은 계속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겼어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의 물질력 내가 쳐놓은 그물망하고 장애물은 넘어야지. 그래야지 실제가 되잖아요. 그 설정값을 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정값 자체가 그래서 그냥 반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을 내 상태를 그냥 반조시키면 내가 이전에 뭐 설정값을 어떻게 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스스로 완벽하게 자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로써 이렇게 표현드리지만 여러분은 늘 확인하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진짜 목숨이 끊어져 봐야 아냐. 아니죠. 지금 세상은 천부경이 있는데 왜 그래.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천부경 여행을 하다 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철저하게 천부경을 간극을 통해서 여행하는 힘을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얕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얕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굉장한 힘이 있는데 안 죽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더 뭐 고찰이나 통찰할 때는 더 극한으로 한번 몰아가도 보시고 물질력에서도 다가올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물질력에서도 다가올 고통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돼요. 예상은 하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진짜로 물질력으로 죽을 거 아니야. 진짜 그거 대비하는 거죠. 뭐 당장 내일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쿨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났잖아. 그게 그냥 에고 깨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은 얘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가능하다. 지금은 진짜 안 죽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살아서 죽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살아서 죽는 게 그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서 죽는 게 가능한 게 얼마나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 부처님은 진짜 수억 번을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신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목성기로 지나가는 발달 단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화 발달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내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장애물이나 그물망의 설정값이 이렇구나라는 걸 어서 눈치채시면 돼요. 그냥 빨리 눈치채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 워낙 또 높여놨잖아요. 우리가 워낙 또 높여놨으니까 갈 길 머니까 거기서 지체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개고생하면 되지 뭐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제가 지나와 본 바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지구 벗어나고 우주 벗어나는 게 물질력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엄청 고통이었어. 저도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는데 벗어날 때는 그게 정말 저 어쩔 수 없이 최고의 고통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구성이든지 시동을 걸 수 있는데 자꾸 걸어야 돼요. 자꾸 지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자꾸 시동을 좀 걸어야 돼. 어떤 면에서든지. 누군가 자극시켜주는 것도 동무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어, 제가 살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어떤 고통이 와가지고 내가 팔이 잘려야지 그게 지금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런 것도 물론 다 포함돼요. 물론 다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다 포함되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와요, 진짜 고통은. 근데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으로 동무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근 채찍, 잔소리 이런 걸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 잔소리가 없었다 그러면. 설정값을 자꾸 제가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은커녕 행복하고 말았겠죠. 어느 정도 이치가 제가 딱 얘기하고 말았다면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저예요.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저란 얘기예요. 근데 다른 설정값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는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발심 자체에 동력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각각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저는 일단 저 스스로를 동력으로 삼고 있고
이 강의를 만들어낸다든가 우리의 이 가르침 자체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동력 삼아서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게 동무들이에요. 이게 무링크 시스템이고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일단 링크를 걸어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처님이 가르쳐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 중에서도 지금 내 상태에 누가 필요하고 어떤 상태가 필요한지 제 강의를 조금 자명하게 들으신 분들은 볼 수 있어요, 그걸. 내 주변에 왜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걸 여러분이 탁 보면 알게 돼요. 이걸 느끼게 돼. 직감하게 돼. 아, 지금 상태엔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왜 그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왔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침 나타난 인연은 강력한 동력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건 강력한 동력이야. 그러면 그분들의 부탁이라든가 그분들의 뭐 예를 들면 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꺼이 안아주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살아서 죽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서원이야, 서원. 이게 서원이에요. 대신 죽어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각인시키는 힘. 저는 다시 태어나서 얼마든지 여러분 한 명을 다시 얼마든지 무의 길로 가게끔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80억 번이고 나올 거예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세 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올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한 명만 저와 같이 되면 돼요. 이 생에. 됐어. 다시 나오면 되죠 뭐. 이렇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에고를 벗어나고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벗어나는 힘에서부터 강력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벗어나는 힘이 약하더라. 그럼 자꾸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란 얘기예요. 자꾸 자타불이 연습하면서 내가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 연인, 인연이 어디에 있나 확인하시고 어떤 사회적 발현이 나를 자극시키는지 자꾸 확인하시면서 내가 끄달리고 있나? 극복했는데 그냥 남보듯이 하면서 에이 하찮은 일이야 이러고 그냥 계속 버리고 있진 않나? 버스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냥 목표만 쫓아가. 이건 감정하고 감각이 없는 거죠. 아라한 열반해탈 되어 버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창문도 열고 바람도 맞고 중간중간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시장도 돌아다니고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우주 여행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보살 저보살 부처님 예수님 어깨동무하고 우주여행 간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근데 실생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것이 살아서 죽는 방법이고 저 사람의 업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올려놓고 내가 가겠다는 것 이게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아니에요. 그 힘이 약하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나 한번 고찰해 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드려 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부분이죠. 그 어른들한테 그런 저희 때만 해도 약간 그 겸손이 미덕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죗값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너무 무너져 있지 말고 똑같아요. 상태 똑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머무르는 그것도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세대 통합이죠. 그런 면에서는 애들 자신감 있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자신감을 좀 가져도 보고 그게 실은 세대 통합, 동서 통합이에요. 그게 루시퍼의 힘을 내가 그냥 인정해 버리는 힘,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에요. 그게 루시퍼의 힘, 대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선배는 비 오면 뛰어면 안 되고 그죠 허허거리고 있어야 되고 이 그냥 뭐 낮은 일은 그냥 이 하이 그냥 뭐야 밑에 있는 인간들이나 하는 거고 막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습들이 우리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동양의 선비 왜 그분들이 정말 양심 있고 자명하고 깨친 선배들은요 안 했을까요? 다 했죠. 다 했어요. 양반이고 쌍놈이고 없어요. 양반들은 실제로 양반들은 비 오면 뛰어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맞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진짜 깨달은 자는 비 와도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교적 습성에서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 오면 뛰지 않은 거 그냥 체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체면. 남들이 볼까. 그건 다 가짜죠. 그래서 그런 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습들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조금 그냥 겸손해야 되고 뭐 혹은 또 내가 지위가 있으면 그냥 채통치켜야 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거 그게 에고 깨부시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에고 깨부시는 수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깨부시고 음, 스스로 좀 인정하시고 용기 내시고 그런 면에서는 자신감 갖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청 자신감 노래 못해도 막 나가서 노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에서도 수행자가 가져야 될 힘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른다. 그게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죄값으로 둔갑한 내 어떤 양심과 자명이 그렇게 나를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서 좀 벗어나 보시고 각 깨달음마다 극복해야 될 상태를 조금 이제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주변에서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상황들, 뭐 공부들 이런 게 있지 않나 좀 보시면서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일을 뭔가 좀 저질러도 돼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일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뭔가 저질러도 돼요. 저질러 보시고 제가 저지른 건 뭐예요? 야 편지 써. 야 돌려.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소통해. 소통되면 강의 시작해. 야 떠들어. 이런 거 저질러 보겠다고 하는 거죠. 저질러 보겠다. 그러고 보니까 증명하면서 완성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실은 이 강의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어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글밥의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쉬운 강의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이치들을 캐니까 토막토막 나눠가지고 그냥 내가 보면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강의들은요. 그냥 이치의 조합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귀동량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자명해진 수준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지금 오늘도 와다다닥 와다다닥 한 1시 반, 1시간 반을 떠들었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석구석 막 들린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공에 갇혀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공을 극복해낸 이치적인 자명한 메커니즘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름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 계속 들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초반 강의가 조금 중요하긴 해요. 이치적으로 정말 공부할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강의들을 계속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자꾸 들으면서 여태까지 들은 것들을 자꾸 조합해 봐야죠. 자리님이 뭔가 막 후다다닥 후닥 얘기했는데 뭐야 이거 막 무슨 정말 이치적인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뭐 얘기하고 끝내. 그러면 그 부분 다시 들어보고 고찰하는 거예요. 그죠? 뭐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막 나왔었어. 그럼 들어보고 뭐지? 천부경식으로 다시 고찰해서 여러분만의 우주의 틀을 맞춰보는 것.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 문제는 근데 자꾸 거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이런 이치적인 강의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약간 반복하는 수밖에. 저는 이게 제 이치에서 이제 제 피부가 됐기 때문에 제 살이 되었어요, 이미. 저는 이미 떡하고 포도주를 마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살이 되어서 그냥 막 떠들죠. 막 떠드는데 이게 우주적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 공부에서도 우주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언어와 습대로 받아들일 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통된 주제로 계속 공부하면서 공유, 공명, 공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이건 제우주라는 사실이에요. 제우주. 하지만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이치를 뚫어놓은 건 어디든 통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주에서 포도송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배에 가득 담긴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꼭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되면 남한테 살을 주고 빵을 주고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세례를 내려주고 지유를 뿜뿜 해가지고 지유를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어, 수준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지금 옛날처럼 예수부처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냥 얘기를 하면 실은 지금은 지구 진화 발달기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수준만 돼도 다 가능하니까 좀 용기 내서 일을 벌려라. 일을 좀 벌려라.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일을 벌려라. 아니면 놓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1하고 무하고 전혀 다르죠. 1하고 무하고 전혀 다르고 1이 된다는 것하고 무가 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1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천부경은 간극에서 간극을 지나 이치가 탄생되면서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 작업을 해서 실은 나온 것의 이 1, 우주 섭리를 탄생시키는 우리 우주 하나를 탄생시키는 그 1, 요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천부경 보통 통상적으로 일시무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서는 공에서 또는 뭐 영에서 10이 된 뭐 하여튼 극한의 뭐 이런 거 여기서 1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도 사람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공부마다 다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부경을 아무리 높게 쳐줘봤자 여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가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무주 세상에서 처음으로 탁 나갔을 때 이걸 일로 볼 수 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삼주자가 누구다?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왜? 천부경을 보니까 천일, 지일, 인일 했더라. 그 일이 딱 그러니까 삼신인 거예요. 우주 이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삼신.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무, 그냥 우리가 이치로 분리시켰던 이 무 자체, 이 자체가 그냥 전체적인 천지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내가 1이 되는 거하고 무가 되는 거하고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1이 되는 거는 우주 섭리 정도가 되어서 벗어날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되죠. 1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근데 무가 됐다는 건 얘기가 달라요. 이 1의 어머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도덕경 1장을 봤을 때, 무명천지지 시라고 하잖아요. 시를 알렸다는 거는 이 1의 어머니격인 거고, 그죠? 유명 만물지 모 하는 이 1. 1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는 어디 어머니예요? 우주를 탄생시키는 어머니. 우리는 이 우주를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 되는 거하고 1이 되는 거하고는 그렇게 힘 자체가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을 쫓았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 해탈에서 좀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무를 쫓았을 때는 그 위험성은 2배, 3배, 무한배로 커지지만 우리가 진짜로 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간극을 통해서 얻어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확률이 지금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고 제일 강조드리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꾸 건너와서 수만 번 반복하지 않으면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이거를 추앙해 하고 있는데 우와 인중천지일 양악명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육생할 때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이 됐을 땐 너무 헷갈려. 1이 되면 왜? 수많은 일들이 자기가 맞다고 떠들거든. 여기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가 다 맞대. 종교 장사가 실제로 그런 거고 선생님들마다 특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맞다는 거야. 그리고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정하잔 말이야. 그런데 뭐 할 힘이 없어? 자기가 다 일이니까 소통. 왜? 자기가 더 강력한 이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불안하거든. 나뽀록 날까 봐 두렵거든. 그러니까 소통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만 떠들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대로 지구 세상 안에서 펼쳐지면 뭐예요? 지금 하는 꼴들 보시면 돼요. TV 안에서 하는 꼴들. 이게 그냥 상위 차원에서 우주 섭리 안에서 이러고 벌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깨달은 자다 세상과 하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싸울 땐 싸웠더라도 강력한 이치를 알고 진짜 일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소통해야 돼요. 일만 제대로 알아도 소통해야 돼. 근데 지금 더 굳어졌잖아요, 이미. 선생님들 철옹성에 갇혀서 완전 굳어졌죠. 옛날 강의들을 보면은 소통해야 된다. 보살들이 협업하라. 영적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화합해라. 막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화합은 뭐예요? 진리 세상 안. 지구 섭리 안에서 지금 화합해라 이러는 거예요. 개 산책시키는데 개끼리 냄새 킁킁 맡는다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꼴이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지금 그 꼴로 지금 수준을 낮춰놨다. 우리 극복해야죠. 여기.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수준이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높고 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장성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크다. 그럴수록 뭐가 보여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섭리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이런 다툼들이나 혼란스러움들이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TV에서 어떤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해도 아, 저 평론가는 밥 벌어먹고 살려고 무슨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나름 공평한 생각을 하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쳐다보면 뭐가 느껴질까요? 아, 저 인간 그래도 저 인간은 양심이 좀 있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진리적 양심이 있고 섭리적 양심이 있죠. 다 양심이라는 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나 섭리적 양심 자체 갖고는 이제 깨닫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그만둬라라는 것이고 진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 충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덕적 상상력, 고차 인식에서 오는 게 양심이지. 이 섭리 안에서의 양심은요, 이제 이미 다 깨져서 아무리 양심거려서 진짜 전 국민이 다 양심을 찾았다 그래도 안 돼요. 클릭 한 방이면 그냥 다 병신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어디 양심이에요. 지금 섭리 세상 안에서도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깨달음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심하고 자명이라는 거 특히 자명도 그렇죠. 우주 섭리 안에서 자기 조금 깨달았다고 자명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보일 거예요. 왜? 우주 섭리 안에서 자명하다 그런 자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나 혹은 그게 타이틀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다행이야. 예를 들어서 깨쳤대. 근데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보살로서 전 국민이 깨달은 자들이 협업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타이틀로 놓고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지지 않은 길이지. 근데 지금 유튜브 보세요. 자기 깨달았다고 일체 고요가 뭐다. 뭐 평화로움이 뭐다. 여러분들 참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세요. 그 상태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막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아우 이제 웃기지도 않죠. 제가 하도 이제 얘기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 뭐 그것들을 또 추앙에 맞지 않아서 외국에서 허경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올 거예요. 막 이제 외국 사람들이요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에 엄청 집중할 거야. 그런 장사를 또 할 거고. 미리 육생했던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했던 분들이 지금 한반도 밑에서 이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밑밥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깔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악어가 그 톱니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한국 문화, K문화, K방역 이러면서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해놓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만 쫓아가면 지금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지금 이 인간들이. 진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를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반학이니 뇌과학이니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그 맥락들을 쭉 보면 동학계열에서 증상계열이니 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엄청 커지고 있고 외국에도 지금 엄청 나가고 있고 하는데 아 정말 심각하죠. 그건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건 다 가짜가 될 확률이 거의, 아니, 거의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100%에 지금 그냥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그곳에 알랄이 콕콕 바뀌어가지고 진짜를 얘기해야 돼요. 진짜를. 너희들 환상 갖지 마라. 주인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이 각자가 다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쓸데없는 망상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알고 말해줘야 되죠. 음. 저도 강의로서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했었고 여태까지 하고 있고 이치적으로 증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복합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육생의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할 뿐이죠. 근데 그 간극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남들한테는 와 굉장히 오만이자 막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마다의 자리에서 그런 자명한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왜냐하면 저와 깨달음과의 거리, 저와
정말 발심조차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과의 거리, 뭐 경전 조금 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적으로 성령 좀 받았고 부처의 불성을 좀 얻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보면 제발아 제발아 금강경 공부도 안 하고 성철 스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그냥 요만큼 알았다고 까고 있네. 쯧쯧쯧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지금 하나둘 다툴 시간이 없죠. 단편적으로만 보면 제가 성철 스님을 굉장히 비판한 게 맞지만요. 제 시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 시선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망상가네, 제 싸가지 없네, 겸손하지 못하네, 거만하네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판단 자체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막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근데 그 간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감이. 그게 깨달음과의 거리, 죽음과의 거리, 열반 해탈과의 거리, 각자마다의 깨달음의 위치와의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게 못 보니까 거만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그런 면에서 절대 겸손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 거기서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서원 같은 것이 강력하게 서 있는데 남들의 비판에 대해서 미리 눈치 보고 착하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겸손하게 이게 중도지 양쪽 비위 맞추면서 건드리지 않고 살살 어떻게 구슬려서 얘기 한번 해볼까? 저는 그딴 짓을 못 하겠어요. 진짜를 알고 있는 이상 그딴 짓은 못 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겸손 같은 거 다 버려라 그러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요. 오류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라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지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 거리감을 어,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은 이미 다른 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1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무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무가 되기 위함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완전 길 자체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완전 높은 정수라는 거예요. 본심의 자리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부경에서 말하는 본심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들을 믿으시고 내가 1이 되는지 무가 되는지 이것도 간격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무주와 무, 간격 세상을 열어놓고 내가 1이 되려 하는 건지 무가 되려 하는 건지 이런 수준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무시 했으면 이미 석삼극하야 그냥 막 정신없이 일적즉거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통합과 분열 원래 어머니 품에 있었던 게 탁 나가면 이제 가지치듯이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그게 역사예요. 누구는 누구 아들이었고 그러면서 일석삼극하는 거죠. 무진본하면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잖아요. 일석삼극한다. 뭐 어떤 힘이 있었다. 무진본하는 힘이 그것의 근본이더라. 무진본이 그거잖아요. 무진본 어머니의 산통. 이치의 어머니의 산통이 무진본이죠. 자, 그래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분열과 통합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육생에서 지금 5회 자리 겨우 안착달랑 말랑하는 진리 세상의 수준이란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우선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통합돼 가야 될까요? 보통 지금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섭리 정도 벗어나려면 일단 일로서 통합돼야 되거든.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수준이 엄청 높았던 거고 방금 보통 사람들이 육생에서 진리 세상에서 섭리 정도를 극복하고자 공부하는 거는 내가 구도자로서 수행자적 입장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육생 입장에서 이 앞판 이치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선 1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이 통합이 되는 거죠. 1이 통합.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명한 거죠. 그래서 육생 입장에서 이쪽을 보는 거하고 이쪽을 보는 거하고 그래서 완전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명하게 설명되잖아요.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이 돼서 내가 탁 존재하는 것 자체, 자아가 나오는 게 육생이라면 이쪽에서는 그것들의 이치를 풀어지는 이치를 밝혀놓고 그것들의 묘연하는 상황 완악만내 한 것들을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묘연할 때는 굉장히 제가 감정적이게 해석해요. 저는 일묘연하여 만악만내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육생을 제대로 하면요. 이 천부경을 계속 통찰하다 보면 일묘연 만악만내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철철 눈물이 나요.
저는 일묘연할 때 고찰을 할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과거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과거를 보기 때문에 일묘연했을 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막 모든 회한이 다 밀려와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만약에 뭐 75세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문득 내 과거가 다 떠오르면서 막 회한이 들듯이 우주적 회한이 든단 말이에요.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어쨌든 그런 회한이 확 들면서 갑자기 천부경 여행을 하면서 육생하여 환오자리에 앉아서 7 넘어가서 일묘연 딱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이 우주를 펼쳐서 진화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요, 여러분. 만학만내 할 때. 만학만내 할 때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분명히 저는 천부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하고 슈타이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맞잖아요.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서원 같은 거, 그리스도 충동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성과 지식, 지성 포함해서 감정과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 감각, 여기서 오는 것, 감성 이런 것들의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힘을 고차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다더라. 이거 다 버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도 버리라 그래. 감정도 버리라 그래.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도 게시판에 어디 모 사이트에서 계속 그러고 떠들길래 그게 기계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그냥 욕을 해놨어요. 아, 그게 기계지 뭐야. 그러면 그냥 칩 받고 로봇가 되라 가서.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습성이 아주 많이 남아가지고 다 버리라니까 그냥 기계가 되려고. 그 틈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계를 다 만들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감각, 감정 같은 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는 늘 그랬어요.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일묘연 요거는 굉장히 감성 감각적으로 해석해요. 만학만내 여기는. 그 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본심본태 했을 때 딱 이를 쳐다볼 때 그때 엄청난 자타부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일매연 했을 때 그 마음이. 근데 이거를 늘상 지식적 이치적인 해석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기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우주섭리 재밌어. 숫자의 이치는 이런 거가 있지 하면서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 참 어쨌든 제가 천부경을 보고 어, 공부를 하면서 나름 깨치고 풀어져 왔던 것이 처음에 그 공부의 제 그냥 핵심을 되짚어 보면 오늘도 약간 그런 시간이죠. 되짚어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다행이더라라는 거예요. 다행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기존 선생님들의 머물러서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 절대 못했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호기심. 우리 표현으로는 계속 의심. 아, 이게 맞나? 맞나? 그러면서 이게 발동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간극을 못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더라? 궁금하니까 일정무정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봐. 일시무시. 그 말이 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근데 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잠깐. 그 인중천재일 일정무정일? 잠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던 게 공부예요. 이러고 있던 게 어딜 보는 거예요? 간극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돌고 있더라.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힘이 있었어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계속 간극을 지나면서 고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잠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순간에 번개가 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시공을 벗어난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분명히 우주 한판인 것 같은데 나 지금 우주 여행하고 있잖아. 잠깐만 깜짝이야. 야, 좀 멀리서 쳐다봐. 뭐 하고 있었어, 내가?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별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뭐예요? 살아서 육체와 에테르체를 두고 아스트랄체를 이용해서 영의 힘으로써 지금 한 걸음 물러나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21세기의 영적 분리예요. 지금 21세기에 이게 실제 분리예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꼭 정말 잠들어야지 현상은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잠들면 육체는 가만히 있고 에테르가 붕 뜨면서 아스트라체로 뿅 하고 내보내서 얘가 여행을 하고 연결을 만나서 놀다가 어느 정도 기억을 갖고 다시 오는 거죠. 그게 에너지 충전. 그리고 기억의 소환. 정보값의 조합의 결과물을 다시 안 것.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잠을 자야지.
매일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잠을 자는 이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여러분 에너지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하러. 근데 죽음이 못하러 그렇게 두려울까? 태초에 보니 우주 세상에서의 본신본태의 순간을 보니 어떤 신이 얘기를 제대로 해놨는데 이 못된 놈의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다 장사해 먹으려고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 물질 세상 발달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비위는 비위대로 내려오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 종교 장사가 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까지 왔다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죽음을 하찮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쓸모없는 인간이 되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은 소중해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왜 왔는데 생명으로. 지금도 이것도 양단의 이치를 고루 생각해야지 이게 뭐예요? 중독.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좀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요 정도 공부하면 됐어. 야 쉬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런 분들이 죽음, 그러니까 시공통찰하고 섭리만 약간 벗어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혹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 달콤하기 때문에 죽음 벗어나면 여러분 엄청 살판 나요. 엄청 살판 난다. 그게 간극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고뇌 중에 하나예요. 섭리 정도 벗어나면 완전 죽음을 극복하게 되거든요. 지구나 섭리가 되었을 때의 죽음을 극복하는 힘하고는 완전 달라요. 섭리를 완전 탁 뿅 하고 넘어가면. 진짜 아무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엄청 깨달았거든. 그리고 다 보이거든. 다만 지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새 좀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 주저앉아 있죠. 여러분들은 다 그 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 지금 어떤 포인트였냐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릴 때마다 육생할 때 이 전하고 이후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직역을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육생할 때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수준에서 펼쳐지는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수없이 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간단한 직역이지만요. 여러분들만의 알고 있는 고찰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똑같이 일시무시 계속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증명해 왔잖아. 우리의 일시무시 같은 일시무시지만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면 무가 시작한 것이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고찰이 조금씩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단단해지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작은 변화가 우주 변화 원리예요, 실제로. 그 작은 변화가. 제가 그래서 조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직역할 때 조사를 붙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이런 조사들. 하나가 시작되는 것은 무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조사를 좀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직역을 해도 그것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이런 조사를 똑같이 쓰더라도 우주가 달리 펼쳐지기 때문에 힘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그런 조사 자체가 변하는 것 자체가 천부경판 자체의 커다란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보면 하나가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치적으로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완전 우주에서 내려면 하나가 시작되면 없는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해요, 여러분. 전혀 무방해. 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우주 섭리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 뻔하게 육생 안에서는 그냥 섭리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명하게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됐다. 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라. 무를 주체적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제 앞으로 무를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고 제가 그 스타트를 끊었고 혹시라도 이미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